유연재 정치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어제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오늘은 어제 혁신위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지목돼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당한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제명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에 대해서는 징계운운 하지 말고 떤들이지 말고 본의원을 제명시켜라.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 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네, 또 열세 지역 위험한 지역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은 전직 대표들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또는 직접 대응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자, 하급심 유죄는 공천 배제다. 이런 원칙으로 아예 다음 총선에서 공천 불가 대상이 된 박지원 의원. 자, 제1야당의 공천권을 결국 검찰에 넘긴다는 얘기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결국 외부에서 이제는 검찰에 넘겨주는 당의 처사를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네, 공천권이 걸린 문제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혁신위원회에서는 살신성인을 해라 이러는데 뭐 한 사람도 스스로 그 자리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왜 나를 죽이는 거냐? 뭐 되게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 경쟁에서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 100여일이 지나도록 이제 혁신위가 열심히 해서 11차까지 해왔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혁신은 사실 없었고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 이른바 공천 혁신안이 나오자마자 당이 거의 반쪽으로 쪼갈라지듯이 어떤 그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모습,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모든 것을 그 추석 전까지 정리를 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제 추석 밥상에 야당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것과는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추석 아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경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혁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해 달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누가 과연 해당 행위자인지 당과 국민에게 공개 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분열되고 하는 이유가 그 분열과 갈등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4.29 재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을 진단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마 문재인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도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했고 이번에도 재신임 같은 것도 당원과 국민에게 물어보자라고 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취지로 되물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 바로 조금 전에 한 10여 분 전에 다른 한 방송에서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은 거의 20년 넘도록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정말 야당의 불모지에서 3선을 해왔는 반면에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이고 갓 3, 4년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른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친노 지지자들 이외에 다른 어떤 비노 측, 비주류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의원 정말 야당의 불모지에서 3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 이건 해당 행위냐
정말 엄청나게 당의 자존심을 세우고 당을 도와준 의원이냐 이 평가가 있을 텐데 자 지금 이 해당 행위자로 몰리는 이 상황 조경태 의원에겐 뭐 득입니까 실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득과 실이 굉장히 그 얽히는 그 평가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 해당 행위자라고 특히 이 조경태 의원 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경태 의원이 위기에 몰리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번 그 의원들과 그 중앙 그 당무위원들의 연석 회의에서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의원에서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목소리와 어떤 법적 지위 같은 정치적 입지 같은 것을 상당히 돋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결코 나쁘지 않은 시험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아까 제가 지금 조경태 의원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발로 걸어 나가는 케이스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결국 그 지금은 이제 새정치연합입니다만 야당 특히 민주당의 털을 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를 잘라라라고 할 정도로의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친노 측에서도 상당히 외면적으로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혁신안이 조경태 의원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 혁신안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하는데 바로 전직 대표들 중진 의원들 이제 험지로 가라. 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든지 네네. 아니면 당의 전략적 판단 결정을 따르라. 얘긴 뭔가요? 결국 거기 가서 죽어서 오든지 아니면 살아서 오든지 아니면 용퇴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혁신안 중에서 이제 486 또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용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담겼지만 나중에 그 당내에 여러 가지 어떤 견해를 하면서 그 정도는 빠지고 그저 이제 지금 보면은 특히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했는 것 아닌 사람들로서 비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어떤 공천 신청조차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재신임 과정에서 160명 정도의 당무위원과 현역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90명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그 어떤 그 공천조차 받지 못할 대상으로 찍혔던 것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아니했던 비주류가 주된 얘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노를 위한 혁신안이 됐고 나머지 어떤 그 비주류 비노 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지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사지로 내몰리기도 전에 공천조차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비노 측으로서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어떠냐 뭐 그런 요청이 있는데 아까 그 인서트에서 들으셨듯이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거부하겠다라는 걸 했고 특히 중진들도 그런 부분에 내가 있는 곳이 오히려 약세고 내가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야권의 요충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오늘 혁신안을 지금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갈지 그것이 정말 그 혁신안의 실천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노원군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마 그 부산 같은 곳으로 한번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라. 그 본인의 그 어려운 곳에서 한번 그 열심히 싸워서 살아 돌아오라고 하는데 말 진심으로 살아서 돌아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지로 내모는 것인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후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혁신안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노계, 비주류에게는 이 살생부로 인식될 수도 있는 인사 혁신안. 지금 밖에서 신당을 준비하는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원심력이 더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혁신안 내지는 혁신안과 연계된 재신임안을 통해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더 기르려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면서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더 강하게 됐는데요. 지금 벌써 보면은 천정배 의원은 이미 창당을 선언을 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탈당을 하고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장 박지원 의원도 이제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공천권을 검찰에게 넘겨준가라고 반발을 하면서도 또 오늘 한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본인이 이제 누구보다도 대여 투쟁에 앞장섰고 했기 때문에 저를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혁신안에 냈는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현재 새정치연합을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그대로 지금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공천 신청조차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무소속 내지는 다른 지금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다른 박주선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것에 같이 어떤 배를 탈 가능성도 없지 않고 지금 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이른바 천조연합. 천정배 의원과 지금 조경태 의원이 같이 어떤 한 배를 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얘기는 나오지만 조금 전에 이 조경태 의원 본인이 직접 제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떤 신문에서 봤지 직접적으로 천 의원으로부터 그런 것은 받은 적은 없고 적어도 본인이 20년 이상 야당에서 뼈를 묻고 왔는 만큼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 내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조합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조경태 의원을 어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상처를 입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천조연합이 될지 또 박준영, 박주선을 포용하는 천조박연합이 될지 앞으로 상황이 주목되는데, 자 혁신위는 계속 살신성인 백의종군 선당 후사를 요구했는데, 자 정작 문재인 대표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자 부산에가 출마하라 그거죠? 네, 우선 문재인 대표가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죠. 김무성 대표 지역구에 영도로 나오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네, 김무성 대표와 한번 붙어보라 이런 지금 여론들이 나오고 조국 교수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달라 심사숙고 계속하는 것 같고, 자 여당에서도 친박계 홍문정 의원이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와 붙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번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전략 전술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갑자기 김무성, 문재인 대표 맞대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이 두 사람의 대결 정말 총선으로 봐서는 최대의 흥행 카드인데 이건 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격투기처럼 정말 최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이게 성사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거의 0%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란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도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산 쪽입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무성 대표가 영도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영도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본인의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른바 흥행 카드를 위해서 당 대표와 대표를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만든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정치적 어떤 상상의 어떤 결과물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컨대 김무성 대표가 있는 지역구로 있는 영도에 문재인 대표가 지역구를 옮겨온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철새
정치인이 된다는 그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차기 유력한 여야의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은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옆에서 어떤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픈 프라이머리 100% 국민 공천제로 가면서 전략 공천이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호사가들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오히려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표가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번 28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권을 도전하는 전제로 본인은 2016년에 있는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 유세 도와주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지금 혁신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들려오는 속내는 그와 같은 제안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걸 대놓고 했을 때 기존의 28 전당대회 때 있었던 반대파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라 하니까 혁신안이 제시한 이 카드, 문재인 대표에게도 정말 큰 딜레마? 어찌 보면 죽음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물론 생각이 생즉사, 드는데. 사즉생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조금 열린 가능성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